좀 지난번 그 반도체 다이오드와 그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를 좀 어떻게 태양 전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지 좀 이해하셨나요? 계속해서 좀 들어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세요. 이거 태양 전지가 좀 잠깐 더 찝찝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뭐 지금 가장 큰 키 포인트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디요? N형 쪽에서 빛을 받는다. 요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요? N형 쪽에 빛을 받는 부분은 N형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패널, 태양전지 패널을 보시면 패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쪽이 바로 N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극이 있고, 이렇게 지금 극이 있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속으로 사실은 들어오면서, 원래 접합부는 전자와 양공이 합쳐져서 이렇게 중립지대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접합면 쪽에. 근데 여기에 빛이 들어올 때 주로 이제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튀어나오고 전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마치 광전 효과처럼 빛을 받으면 전자들이 이거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때 있던 전자들이 이 전도띠 쪽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오려면 이 띠틈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광자들인데 아무튼 얘놈들이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튀어 올라간 자리, 그 빈 자리는 뭐가 된다고요? 양군형이 된다 그랬죠. 양군형이. 그것과 지금 같아요. 그 현상이 지금 여기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쪽은 양군형, 여기는 이제 튀어나온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들이, 이 광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이동한 전자들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디로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양공은 어디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는 무슨 어차피 N마예요. N마. P풀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요러한 전지가 되는 거죠. 전지가요. 네. 태양전지. 아시겠죠? 여기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좀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PNP 접합 부분인데요. 물론 NPN형으로 할 수도 있고 PNP로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교과서에 소개된 부분은 PNP라서 PNP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아셔도 돼요. 요것만. 이렇게 PNP 접합을 하는 거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트랜지스터는 조그마한 이런 마치 나무패에서 이 반쪽만 남은 거 있죠. 거기에 이렇게 다리가 3개 붙어 있는 이런 조그마한 반도체 소자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다리가 3개예요. 이렇게 다리가 3개예요. 그리고 특징은 가운데에 있는 반도체 소자는 굉장히 좀 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하 운반자들이 양공이건 전자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요. 그래서 실제로도 대부분의 전하 운반자들은요, 양공이나 전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PNP, NPN이 따로따로 좀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전하 운반자가 주로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어디를, 주로 이쪽으로 다 이렇게 장벽을 넘듯이 이쪽으로 넘어서 보통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작동이 되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쪽은 어떻게 놓으냐면 순방향으로 걸고 한쪽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렇게 보시면요. P풀 N마예요. 뭐죠?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다이오드 같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역방향으로 걸려 있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순방향, 한쪽으로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바이어스를 해줘야지만 제대로 작동이 지금 된다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될 때,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입력 전류를 이미터라고 얘기해요. 이미터 전류라고 하고, 여기서는 주로 약간의 전류가 나오는데요. 이걸 베이스 전류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컬렉터 전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컬렉터 전류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 또는 그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입력하는 전류가 I면 이거의 뭐 출력하는 전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로 대부분의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여기 한 100mA 정도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여기는 뭐 얼마 1mA 정도 된다면 여기는 이렇게 지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요. 굉장히 큽니다. 전류 흐름의 차가 굉장히 흐르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트랜지스터에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사실은 하나는 어떠냐면 굉장히 조그만한 전기적 회로에서 전자회로에서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껐다 켰다 하는 걸 스위치라고 하죠. 스위치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증폭 작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호를 증폭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입력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이 베이스 쪽에서 입력 조절을 해요. 여기가 보통 전자소자에서는 전자소자는 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그냥 쓰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전자소자죠. 뭐 트랜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이오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입력이고 항상 입력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출력이 있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베이스 쪽이 보통 이제 입력 신호를 맡아요. 출력은 어딜까요? 주로 콜렉터 쪽이 이제 출력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IE는 뭘까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그 작동하도록 해주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그럴까요? 뭐 그런 뜻이고 주로 입력 쪽은 베이스, 출력 쪽은 콜렉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값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만약에 굉장히 작은 요동의 전류 신호를 보내주면 여기서는 오히려 요것과 똑같으면서도 어때요? 굉장히 큰 신호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닌데 여기 1mm 99면은 여기 1만큼의 그 신호가 왔다. 여기는 몇 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99배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mA 전류가 여기서는 99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증폭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 입력 신호에 신호를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이 출력 때도 이제 전류가 흐르고 이 입력 신호 베이스 쪽에 전류를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요러니까 얘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거나 안 흘려보내주면 마치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안 되고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마치 이게 수도관으로 보면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도꼭지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오고 그런 어떤 스위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신호 넣었다, 신호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신호 안 넣었다, 신호 안 나온다 뭐 이렇게 1, 0이라는 어떤 뭐 이런 논리 회로를 또 만들 때 바로 이 트랜지스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가 대단위로 집적된 회로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IC라고 집적 회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순방향 전압을 이렇게 걸어놨고 그 다음에 PNP형의 경우 이쪽이 2m라고 그러고 이쪽이 베이스 나오는 쪽을 컬렉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전하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입력 전류의 양은 두 출력 전류의 양을 합친 것과 같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작용은 뭐다? 두 가지 있는데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작용과 신호를 크게 만드는 증폭시키는 증폭 작용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